고우성의 테크 리뷰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10월 1일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 오후 4시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짧고 진하게 토크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T 인프라 쪽이고요. 특히 오늘 이제 네트워크 쪽에 SDN이라든지 또 오픈스택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 모셨고요. 첫 번째 게스트는요. 최영락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이십니까? 젊으신 겁니까? 젊죠. 자연스럽게 하죠. 네. 자, 근데 그 최장님. 네. 그 지금 이 한국 커뮤니티는 이제 회장이 계속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네,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 네. 2년에서 3년마다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째 회장이십니까? 지금 세 번째 회장입니다. 세 번째. 네. 여기 보면 로고가 상당히 이게 어떤 오픈스택이 안에 들어간 것 같고, 그죠? 예. 방패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전 세계 그 오픈스택 커뮤니티가 다 똑같은 로고를 쓴 겁니까? 한국만 이런 겁니까? 전 세계 동일한 로고를 쓰고 있고요. 네. 이제 공식 유저 그룹만 이 로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말씀하신 공식 유저 그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대략 한 20개 정도 되고 20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활동하고 시작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오픈스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오픈스택하고요. 요새 또 오픈스택 한창 하다가 요새 또 쿠버네티스가 또 요새 한창 또 인기잖아요. 네. 오픈스택, 쿠버네티스, 도커 요 세 가지 그냥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짧게. 네. 이제 가상화라고 해가지고 가상머신이 나온 게 이제 2000년대 특히 막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그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에서 그런 가상머신들을 뭐 100대건 1000대건 손쉽게 생성하고 그거와 특히 관련돼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같이 관리를 하면서 스토리지와 같이 또 인증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필요로 했고요. 그때 이제 뭐 VM웨어건 시트릭스건 다양한 회사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오픈스택은 오픈소스로 완전하게 오픈소스 다 구축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집합을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때 뭐 클라우드 OS란 말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환경에서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인프라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종합선물 세트인 플랫폼이 그렇죠. 오픈스택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도커는 이제 그 이후에 리눅스 커널이나 특히 윈도우도 핵심 커널도 마찬가지로요. 네.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운영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즉 기존에는 가상머신이 있어야만 완벽한 격리가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컨테이너라는 기술로서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술에 기반해 가지고서 컨테이너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기술에서 어떤 제품이 도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쿠버네티스는 이제 그 도커를 기반으로 즉 가상머신들을 이렇게 쭉 관리해주고 통합 관리해주는. 네 네트워크를 하는 게 오픈스택이라고 보면은 쿠버네티스는 그런 컨테이너를 그런 네트워크와 함께 고가용성 등등해서 쭉 관리해줄 수 있는 선물 세트죠. 저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오픈소스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네.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라는 거는 사실 다양한 것들이 처음에 막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신기하게 뭐 사용 제품처럼 어느 한 곳에 쏠리더라고요, 이렇게. 네. 오픈스택, 쿠버티스 막 이런 식으로. 그 쏠림의 현상은 누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걸 쏠리기 전에 좀 아세요? 느낌이 촉이 오세요? 어떠세요? 오픈스 보다 오래 하셨으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미리 아는 거는 제가 아직 젊어서 농담이고요. 네. 네. 거기까지 제가 아는 건 어렵지만요. 뭔가 국내에서 뉴스가 화두가 되기 전에 그 개발적인 트렌드라든가 하는 쪽은 그래도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이제 쿠버티스가 핫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수정이고요. 맞습니다. 자, 넥스트. 네. 넥스트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네. 또 핫할 거가, 네? 오늘은 그냥 정답이 아니라, 뭐 회장님 관점으로 어떤 게 내년 상반기 핫할 것 같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 내년 상반기를 딱 지어서 얘기하기는 되게 오케이. 어려운 얘기 네네. 같고요. 네. 우선 뒤에서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언급할 건데 오픈스택을 더 이상 저희 오픈스택 커뮤니티도 오픈스택만 하는 커뮤니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오픈 인프라라는 주제로 오픈 인프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뒤에서 나올 하나의 예시는 국내에서 이제 큰 통신사 다 아는 통신사가 우린 말해도 돼요. 예. 네, 우린 말해도 돼요, 그냥. SK텔레콤이 오케이. 네. 이제
오픈스택을 컨테이너 인프라 위에서 오픈스택을 관리하는 식으로 또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컨테이너도 결국은 가상 머신이 또 아니면 물리 머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라든가 오픈스택과 또는 뭐 세비라든지 수많은 오픈소스 기술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큰 생태계를 노리고 네. 있습니다. 오픈 인프라 참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름은 회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뭐 원래 미국에서 지은 거 지어진 미국에서 겁니까? 지었습니다. 아, 아깝다. 좋은 이름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커뮤니티가 활동이 크게 보면 이제 업스트림 활동이 있고 네. 다운스트림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업스트림 활동이란 건 어떤 겁니까? 업스트림은 이제 액티브하게 실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픈스택도 다양한 현재 컴포넌트가 있고요. 네. 뭐 네트워크 컴포넌트, 가상 머신을 관리하는 하이퍼바이저를 관리하는 컴포넌트,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그 컴포넌트의 어떤 큰 앞으로 기술 방향, 설계 방향을 진행하고 실제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번역, 처음에는 번역만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웹 대시보드에서 웹 인터페이스가 영어만 나와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한글로 번역하는 게 국내 활동이 있는 걸 보고 네.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네트워크라든가 모든 프로젝트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맞춰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번역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팀 이름이 국제화 팀입니다. 거기서 뭐 리더도 1년 정도 하고 하는 식으로 참여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에어십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 SK텔레콤과 AT&T 그 두 회사가 마치 만나가지고 통신사에서 이런 오픈스택이라든가 오픈 인프라 환경에서 네. 잘 활용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가고 있고 열심히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커뮤니티는 네.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페이스북에 6,000명 가까이 6천 명. 있습니다. 회원이 되려면 뭐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시죠? 제가 승인하면 됩니다. 네. 그럼 따로 정기적 모임 같은 건 하시고요? 정기적인 모임은 이제 정기 세미나에서 계속 했었는데요. 네네. 올해 오픈 인프라 데이라고 해가지고 7월달에 하셨죠? 예, 6월 말에 6월 말에, 정확하게 네. 크게 했었습니다. 네. 너무 지쳐서 네, 못 네. 하고 있다가 아쉽네요. 이제 10월 이번 이제 가을부터 다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무래도 오픈 소스니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태생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외국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오픈 소스 커뮤니티 같은 거 참여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도 두려움도 있거든요. 네. 영어를 다 잘하는 분들만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업스트림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번역을 한다거나 그렇죠. 하는 거는 그래도 쉽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언어를 영어로 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오픈스택 햄팀에서 SK텔레콤하고도 같이 이야기한 게 네. 문서화를 일단 한국어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 다음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품이 오픈스택이 오픈소스가 나오면은 실제로 누군가는 사용을 해서 이게 괜찮은지, 이게 부족한지 네. 피드백이 필요하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또 오픈스택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쪽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그거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한국 오픈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 계시잖아요. 네. 이런 IT 분야에. 그럼 이분들이 그 회사에서 뭔가 이걸 적용했던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도 이런 모임에서 같이 공유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회원의 분포가 보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보통 모이시나요? 오픈스택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조금 재미있는 것은 네. 개발자와 운영자가 반반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데브옵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데브옵스에서 또 데브옵스 커뮤니티도 있고 많이 네네. 국내에서 활발해지고 한데 국내에서 기존의 커뮤니티들을 보면 보통 이제 개발자만 있거나 네네. 운영자만 있거나 했었는데 같이 뭔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오픈스택이 거의 처음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회장님은 지금 나이가 네. 아직 40이 안 되셨잖아요, 그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들은 네. 40대가 많아요. 네. 네? 30대 후반도 많고. 근데 얼핏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 오픈스택 한 커뮤니티 이거 뭐 영어도 많이 있고 이거 가면 20대들이나 30대 초반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40대 가도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40대 분들도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네.
1대 운영진 네, 다 네, 40대 네. 지금 아, 계셨는데 그럼 괜찮겠네요. 네.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네. 왼쪽에 보시 3명 중에 왼쪽에 계시는 분이 현재 오픈스택에서 2기 때 부대표님 하셨고요. 네네. 현재는 쿠버네티스 운영그룹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오픈스택 커뮤니티, 뭐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뭐 이런 거 하다가 이게 오픈 인프라라는 네. 그런 통합된 관점으로 같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되게 좋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뭐 페이스북 여기 이 페이스북이네요. 네. 페이스북에 그냥 오픈스택 오픈스택 치면 나오겠네요, 그냥. 네, 맞습니다. 자, 현재 이런 운영진 이렇게 해서 네, 같이 네.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네. 우리 아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프로그래머블 아까 또 오픈 인프라라고 그러셨는데 네. 또 개념은 또 프로그래머블 인프라라고 또 그러셨는데 저건 또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오픈 인프라라고 하는 방향이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상머신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가상머신을 어떻게 관리할까 해가지고서 클라우드 OS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이 나왔다가 네. 또 컨테이너가 나오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인 현재 추세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직접 가서 하드웨어를 전원을 켜고 OS를 직접 뭐 CD, USB로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닌 네. 이제는 한번 컴퓨터를 키면은 랜서닝에서 자동으로 IP 주소 다 잡고 자동으로 다 OS가 설치되고 하는 그런 네네. 베어메탈 환경도 다가오다 보니까요. 네. 이제 어떤 서버의 스펙, 어떤 필요한 가상머신, 컨테이너의 이런 모든 스펙을 다 프로그래밍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복잡한 뭐 C라든지 그런 코딩이 아닌 어떤 뭐 이제 야물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엑셀 파일 소위 말하는 네네. 그런 식으로 스펙을 정해 놓고 그거를 자동화 시켜줘 하면은 쭉 자동화가 되는 지금 우리가 뭐 자동화라고 해서 뭐 또 앤서블, 셰프, 퍼펫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와 결합이 돼 가지고 네. 이제 자유롭게 설계도 하고 실제 그런 인프라를 자유롭게 오픈한 환경에서 설계도 하고 배포도 하는 그런 인프라를 프로그래머블 인프라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오픈소스 쪽에 오랫동안 쭉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픈스택 기반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픈소스 이런 오픈 인프라 이런 것에 실제 뭐 기업에서 뭐 적용되고 확산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랄까? 그런 것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 느껴집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작년 재작년 비슷한 것 같다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좀 더 이 분위기가 좀 사라지는 것 같다 느껴지시는 건지? 분명한 것은 이 가속화는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가속화의 흐름이 보통 가속화라는 말을 쓰면은 익스포넨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기대만큼 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프라 환경이 실제 저도 현업에 계신 오퍼레이터, 운영자분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요. 네. 많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이 훨씬 더 빨리 가고 네.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늦게 가는, 그래도 느리게 가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 하나만 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그래도 IT가 뭐 이제 OS도 나오고 쭉 하면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지만은 네. 대한민국은 우리가 또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직 IT에서 어떤 신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기술이 검증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시도해보고 아니면 또 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래도 뭔가 검증된 어떤 솔루션을 네, 쓰려고 네.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용 그런 거에, 그죠? 예.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고 공유한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 그것이 낯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고 네. 네, 그 좋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SDN without SDN, 네, SDN 없는 SDN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밌죠. 네, 네. 예, 2015년에 네. 이제 봄 상반기에 오픈스택 밴쿠버 서밋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내에서 처음 발표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 발표를 하신 분이 대표 중에 한 분이 카카오에 계신 지금 현재 공용준 수석님입니다. 네. 승진하셨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그때 수석님이셔서 계속 저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주제가 뭐냐면요. SDN이라는 건 이제 또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상머신들이 있고 쭉 하다 보면은 가상머신이 생성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네트워크가 하드웨어로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은
가상 머신이 마이그레이션 되고 하는 걸 바꿔줄 수가 없기 플렉서블하지 때문에 않죠.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기반의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SDN 컨셉이 많이 오픈스택에서 도입이 됐고요. 그때 카카오 같은 경우 보통 SDN이라고 하면은 이제 풀 SDN 아니면 이제 뭐 하드웨어에 가까운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하드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다양한 종류가 있고 SDN 구체적으로 뭐 오버레이를 하느냐 아니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32비트 라우팅이라고 해서 보통 라우팅 같은 경우는 IP 주소 뭐라고 하면은 뭐 이 큰 마지막 대역을 기준으로 라우팅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비트수 더 심하게 설정해가지고 라우팅을 하든지 하는데 카카오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좀 플렉서블하게 관리하고 싶은데 이 라우팅을 써가지고 좀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32비트 실제로는 엔드투엔드로 보내는 건데 네. 라우팅을 엔드투엔드로 잡아가지고서 보내고 네.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에 어울리더라. 그렇게 해서 이거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오픈스택 커뮤니티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10,000대 이상의 VM으로 오픈스택에서 서비스도 해봤다. 네. 라는 식으로 기사도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 콜라를 콜라. 사용한 오픈스택 컨테이너 패키징을 하셨는데 이건 국내에서 SK텔레콤에서 쓰고 있나 보죠? 그렇게? SK텔레콤에서는 아무래도 NFV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요. 통신사의 그런 이제 수많은 장비들을 어떻게 이제 뭐 갑자기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했을 때 그것도 또 갑자기 증가시키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 펑션들을 어떻게 가상화시킬지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또 컨테이너도 많이 또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컨테이너 기반에서 어떻게 관리할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이 문제가 6개월마다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빠르고 기업에서 네. 따라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고민하다가 컨테이너로 만들면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니까 쉽겠네 해가지고서요. 오픈스택에 콜라라고 하는 오픈스택을 컨테이너로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아,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SK텔레콤 뭐 작은 회사지만은 이제 오픈소스 컨설팅이라고 스타트업해서 여러 군데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있는 아이디어로 국내에서 이렇게 적용해 본 건가요? 시작은 해외에서 이제 네네. 됐던 아이디어인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쪽이 이제 국내에서? 회사가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 안 되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요번에 오픈 인프라 때 발표했던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 오픈 인프라 데이가 6월 28에서 29 목금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네. 정말 다양한 주제를 했었기 때문에 운영진 입장에서도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네네.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 뭐 애저 유저 그룹, AWS 유저 그룹, GCP 유저 그룹, IBM 등등 디벨로퍼웍스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네. 내용 주제도 오픈스택,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뿐만 아니라요. 뒤에서 이제 얘기해 주실 노키아에서도 SDN을 가지고서 이런 오픈 인프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SDN 쪽도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노스라고 해서 이제 SDN 어떤 표준 스펙을 정의했던 ONF, 오픈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이 현재 인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이제 오픈 스택을 기반해 가지고 또는 이제 지금 현재 또 SK텔레콤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SDN을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의 내용을 발표도 해주시고 핸즈온 랩도 진행해 주시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오픈 인프라 데이 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오고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때 그날 행사를 쭉 보시면서 이런 주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이제 특이했다.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행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것 중에. 특히 쿠버네티스가 아무래도 아직 국내에서 쿠버네티스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뭐 큰 대규모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데서 쿠버네티스가 어떤 사용 사례와 딱 맞아가지고서 네. 발표가 되진 많이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쿠버네티스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그 관련된 주제를 좋아하셨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서 뭐 SDN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제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사실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오셨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용자 단하고 실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오픈소스 관련된 또 전문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전문 기업이 있는 분들도 이게 회원이고 사용자도 회원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가 잘만 운영되면
국내에 있는 이런 다양한 이제 IT 관련된 이제 전문 기업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필요한 수요처하고 거기에 어떤 그 브릿지 역할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관점하고 전문 기업의 관점하고 수요처의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양쪽에 수요처 쪽하고 이제 전문 기업 쪽에 어떤 식으로 뭔가 뭐 도움이랄까 어떤 서비스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순전히 맞아요.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네네. 네. 그 어떤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입장에서 더 많이 하고 싶은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게 네네. 일단 만나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네. 만나면은 거기서 또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만남의 장을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네네. 커뮤니티가 더 목표를 하고 있고 열심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어떤 온라인에서 네. 영어로 된 거 말고 순수하게 아까 페이스북 그룹은 있으시지만 또 페이스북 안 하는 또 굉장히 IT 안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런 전문 기업의 전문가들하고 수요처의 또 그 어떤 전문 기술의 트렌드를 알고 싶은 분들하고 뭔가 좀 캐주얼하게 좀 물어보고 왜냐면 요새 막 너무 영업사 만나는 것도 좀 너무 부담되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장이? 현재 그런 게시판 이제 같은 뭐 거라도 뭔가 활성화된 그런 네. 것들이 있나요?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보통 이제 실제로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또 기업들도 네.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개발자 친화적일 수도 있지만요. 슬랙이라고 해가지고 슬랙, 그쵸. 네, 알죠. 요즘에 또 메신저. 네, 메신저 많이 쓰시는 협업 툴. 네, 네. 슬랙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저희 한국 커뮤니티에서 네.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센터에 또 지원을 때론 받아가지고 좋은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네. 오픈 인프라데이 영상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한동안 정기 세미나 못했던 이유가 이제 컨트리뷰턴이라고 해서 국내 이제 산업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뭔가 컨트리뷰션을 오픈 소스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또 만나가지고 20명이 거의 매주마다 지금 8월 중순부터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10월 말까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이제 많이 만나가지고 네. 얘기 많이 하고 얘기 많이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샘솟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몇 가지 좀 받도록 하죠. 네. 그 김희곤님께서는 현재 그 미타카 버전을 사용하는데 콜라를 활용한 컨테이너 패키지를 구성하면 뉴턴, 오타카 등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퀸스 버전 등으로 바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컨테이너와 관련된 질문으로 일단 봤을 때는 네. 향후에 컨테이너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단계별 업그레이드가 좀 더 쉬워지겠다는 얘기를 일단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거에 또 다른 얘기로 사실 오픈스택에서 지금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릴리즈가 있다 하면 최대 3개까지만 지원을 했었다가 현재는 5개로 늘렸고요. 네. 그래서 미타카가 현재 해당이 될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현재 이 버전 기준으로 패스트 포워드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는 단계별로 했었는데 패스트 포워드 쭉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기능을 추가해가지고서요. 네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업스트림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성욱님께서는 SDN 오픈스택 환경에서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은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SDN 환경에서 어떤 환경마다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회신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뒤에 발표 아마 네네. 보시면서 다양한 네. 어떤 아키텍처 있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있고 하는 데서 힌트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답변을 능숙하게 하시네요, 아주. 네, 그다음에 정동환님, 네. 오픈스택 서비스 개발은 OS에 제약이 있는지와 SDN과 CDN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OS의 제약이 따로 뭐 있지는 않고요. 네. 뭐 분명한 건 이제 오픈스택을 보통 네트워크를 특히 활용을 할 때요. 이제 뭐 IP 테이블즈라든가 아니면 오픈 V 스위치라든가 리눅스 브릿지라든가 그런 어떤 운영체제 디펜던트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당연히 OS가 뭐 한 10년 전 OS다라고 하면은 커널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말고는 딱히 OS의 제약이 있지는 않고요. SDN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에서 패킷을 보내고 주고받고 아니면은 별도의 전용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DN은 내용,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해외에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한국의 트래픽을 가면 굉장히 느릴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콘텐츠를 그쪽과 가까운 지역에 배포를 먼저 캐싱을 시켜가지고서 하는 콘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 회장님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네. 이런 오픈스테이크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쭉 하셨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시고 네. 하신 건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제 IT 쪽 일반 운영 업무 하시다 보면 또 다른 거 하시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것이 배울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 세상은 이게 흘러가고 있고 네. 이거 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이걸 빨리 캐치업할 수 있을까요? 좀 현직에서 또 일은 또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생각하는 고민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스택 쪽 저희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자주 모이고 자주 얘기하자는 그런 답변밖에 자주 모이면 술만 마시는 거 아닙니까? 건전합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만 뭐 네. 자주 술을 마실 수는 없고요. 네. 또 이제 예전에는 활발히 활동하셨던 많은 분들이 또 결혼하시고 하시면은 네. 주말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통금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세호님, 점점 더 인프라까지도 소프트웨어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여러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위험 같은 건 있지 않을까요? 그 위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분이 아까 질문에서 봤었던 보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네. 보안이냐면요. 컨테이너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을 때 네. 컨테이너가 뭐 배포도 손쉽고라고 하지만은 OS 자체 내 여러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특성 때문에 네. 보안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재단에서도 오픈스택 프로젝트에 플러스 뭐 이제 카타 컨테이너라고 해서 네네. VM과 컨테이너의 장점을 같이 쓸 수 있는 식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이제 어떤 관점에서는 컨테이너의 어떤 장점이 뭐 빠르게 배포하고 좋지만은 보안에도 단점이 있고 이런 위험 요소는 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상황, 뭐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떤 그 장점을 최대한 누려가지고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록환님께서는 네.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와 SDN을 구축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NFV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NFV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국내에서 공급 중인 NFV 솔루션 몇 가지 특장점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린다고요. 국내 공급 중에 NFV 솔루션 일단 이분은 NFV가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네. 네. 그 사설 클라우드 오픈스택이 사실 등장했던 첫 번째 목적은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AWS, Azure 그런 거를 쓰지 않고 특히 대기업들이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하지만은 최근에는 오픈스택이 다양한 유스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NFV입니다. 네. 현재 NFV 어떤 표준을 제정하는 게 유럽 쪽에 ETSI, 제가 정확하게 까먹었습니다만 그쪽에서 표준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서 NFV를 사용할 때 오픈스택이 표준이 되는 네. 그런 이제 흐름도 있고요. 오픈스택에서도 이제 통신사 쪽에 관련된 텔레커뮤니케이션 쪽과 관련된 NFV 워킹 그룹이 또 있어가지고요. 네네. NFV가 굉장히 중요한 유스 케이스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오픈스택이 그렇다고 NFV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윤태호님, 오픈소스가 개발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로서 오픈소스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요? 오픈스택은 아파치 라이선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에서부터 4오픈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오픈 개발, 오픈 디자인, 네. 오픈 커뮤니티 등등해서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스택과 관련돼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쓴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상품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요. 다만 이제 관련해서 함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뭐 GPL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쪽과 같이 쓰는지 향후에 다른 것과 조합을 해서 쓸 때 그쪽의 라이선스를 좀 더 유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 버전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서 패키징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게 오히려 오픈스택에서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영식님, 오픈스택에는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와 관련 부분이 있는지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액세스 보안 브로커가 지금 뭔지 잘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민호님, 오픈스택과 VM웨어 V클라우드의 차이점이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특징에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네. 있겠는데요. 크게 VM웨어 V클라우드를 직접 오픈소스로 구축하는 게 오픈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상용 솔루션을 구축하느냐, 네. 오픈소스로 구축하느냐 그 차이가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좀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레드 포함해서 네. 많은 요새 보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자기네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자기 상용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커뮤니티 버전이 아니라 네. 그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그런 추세가 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추세가 뭐 나올 것 같습니까? 느낌에. 일단 그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계속 유통하시고 하는 분들께는 네.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겠지만요. 네네. 어도비도 이제는 더 이상 그래픽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지 않고 클라우드 회사라고 하고요. 네. 수많은 회사들이 다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도 더 가속화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VM웨어나 이런 쪽도 점점 서브스크립션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금 아까 그 오픈스택이 사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들 연구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것이 오픈스택 기반으로 해서 많이들 지금 러닝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것이 계속 더 확산되고 있습니까? 확산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스택은 그래서 네. 키노트 파운데이션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이버시파잉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즉 이제 오픈스택이 더 이상 이제 오픈스택 자체로 해서 뭐 떠오르는 기술 해가지고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것은 아닌 네.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인프라에 오픈스택이 쓰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네네. NFV에 오픈스택이 쓰일 수 있고 그렇게 다각화가 돼서 네네네. 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한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좋은 질문하신 분 한 분. 예, NFV 질문. 김녹화님. 예, 네. 좀 자, 선택하도록 김녹화님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려가겠고요. 자,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네요. 제가 예. 우리 그냥 저 즉석에서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여기 테크 리뷰에 고정으로 좀 멤버들 같이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걸 하면 어떨까요? 네,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네. 다 좋아하실 겁니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꼭 엄청난 세미나가 아니라 특정한 개념에 대한 스파성의 약간 교육성의 어떤 세미나 좀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